서울의 차가운 가을 바람이 김민재의 뺨을 스쳤다. 그는 낡은 재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강남역 근처의 번화가를 터벅터벅 걸었다. 또 거절당했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이 말은 지난 10년간 그의 삶을 짓누른 무게였다. 민재는 32세. 한국인. 그리고 게이였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 선택은 가족, 친구,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집안 망신기라며 눈물로 그를 내쫓았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사랑했던 연인마저 너 같은 사람은 진짜 사랑을 못 받아라며 떠나갔다. 민재는 혼자였다. 그날 그는 또 한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력서는 완벽했지만 면접관의 눈초리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부드러운 말투를 문제로 봤다. 우린 좀 더 전통적인 사람을 원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또 하나의 칼자국을 남겼다. 민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5명의 아이들이 공원에서 공을 차며 깔깔대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 이준호는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45세. 한국인. 5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와 따뜻함이 공존했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이 시끄럽죠?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귀엽네요.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막내로 보이는 6살 소녀가 민재에게 달려와 물었다. 아저씨, 같이 놀아요. 민재는 당황했지만 소녀의 맑은 눈빛에 이끌려 공을 차기 시작했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호랍이었다.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5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그의 삶은 아이들로 가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민재의 서툰 공놀이를 보며 묘한 끌림을 느꼈다. 민재의 눈빛에는 외로움과 강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짧은 대화가 오갔다. 민재는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민재의 말투, 손짓, 그리고 아이들과 웃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혹시 커피 한잔할 시간 있으신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망설였다. 또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소녀의 손을 잡고 있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2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민재는 준호의 아이들 지민, 15세, 수연, 13세, 민서,
10세. 하준, 8세. 그리고 막내 은비, 6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준호는 민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나날들. 그의 이야기는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네요. 민재가 말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당신 눈빛. 뭔가 특별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내가 게이라는 걸 알면 달라질 거야. 그는 또다시 거절당할 준비를 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은비의 웃음소리와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를 이렇게 흔들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갈등했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공원에서 준호와 아이들을 만났다. 이번엔 은비가 민재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다. 아저씨, 오늘도 놀아요.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그런 민재를 보며 말했다. 아이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은비가.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지만 준호와의 대화는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민재에게 자신의 삶을 더 깊이 공유했다. 아내가 떠난 후 아이들이 제 전부예요. 근데 가끔은 저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준호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저도 혼자라서 그런 마음 알아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날 준호는 민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민재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집에 가는 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은비의 기대에 찬 눈빛과 준호의 진심 어린 미소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였다. 집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민은 쿨한 10대 소년이었지만 민재에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수연은 조용했지만 민재가 그린 그림을 보고 감탄하며 말을 걸었다. 민서와 하준은 민재에게 보드게임을 하자고 졸랐다. 은비는 민재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떼를 썼다. 민재는 점점 아이들과 가까워졌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준호와 단둘이 마주칠 때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준호는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 씨, 무슨 일을 하시죠?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을 해요. 근데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면접에서 거절당한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힘들죠. 세상은. 그래도 민재 씨. 뭔가 빛나는 사람이에요. 민재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준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의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준호의 집에서 밥을 먹었다. 아이들이 만든 서툰 김밥과 준호가 끓인 된장찌개는 민재에게 오랜만에 가족 같은 따뜻함을 선사했다. 식사 후 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자주 와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이 커졌다.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며칠 뒤 민재는 준호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민재 씨,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한강에서 피크닉 할까 해요. 같이 갈래요.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준호와 아이들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네. 갈게요라고 답했다. 한강 피크닉은 민재에게 잊지 못할 하루였다. 아이들은 민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준호는 민재에게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가 부족한 아빠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준호를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비밀을 밝힐 용기가 없었다. 피크닉 후 민재와 준호는 점점 더 자주 만났다. 민재는 준호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잊고 지냈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못했다. 매번 준호와 대화할 때마다 그는 속으로 갈등했다. 이 사람에게 솔직해지고 싶어. 하지만 또 거절당하면? 한편 준호는 민재에게 점점 더 마음이 끌렸다. 그는 민재의 따뜻함과 아이들과의 교감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는 민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어느 날 준호는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 씨, 무슨 고민이 있죠?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준호의 진심을 느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냥 일이 좀 안 풀려서요. 그는 얼버무렸다. 준호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민재를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지민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지민은 15세의 똑똑한 소년이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아저씨, 아빠가 요즘 행복해 보여요. 아저씨 때문인 것 같아요. 민재는 당황했다. 내 때문이라니.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아저씨 얘기할 때마다 미소 지어요.
근데, 아저씨, 무슨 고민 있죠? 저희한테 말해도 괜찮아요. 민재는 지민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지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고마워. 지민아. 너희 아빠 정말 좋은 분이야.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겁쟁이였나? 그는 준호와 아이들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이 모든 행복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며칠 뒤 민재는 준호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끝난 후 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준호 씨, 제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비가 민재의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좋아해요. 민재는 당황하며 웃었다. 응. 좋아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민재는 결국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못했다. 그는 준호와 아이들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고민했다. 이 사람들에게 솔직해야 할까? 아니면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숨겨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준호의 집에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했다. 지민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툰 일로 울고 있었다. 민재는 지민을 위로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지민은 말했다. 애들이 저를 맛봐 없는 애라고 놀렸어요. 근데 저흰 아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도 있잖아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지민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희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도 너희가 소중해. 지민은 민재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재는 준호와 마주 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제가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저는 게이예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민재는 최악을 각오했다.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 그게 당신을 바꾸진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재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준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다. 그는 준호와 아이들에게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는 준호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고백할 용기는 없었다. 민재의 고백 이후, 그는 준호와 아이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그는 매주 준호의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준호는 민재에게 점점 더 의지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 감정을 고백하면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다. 한편, 준호도 민재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는 민재의 따뜻함과 진심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호라비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뜻밖의 기회를 얻었다. 그의 그래픽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한 대기업의 눈에 띄어 면접 제안을 받았다. 그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또다시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는 준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호는 민재를 응원하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충분히 잘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린 여기 있을게요. 민재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면접에 최선을 다했고 놀랍게도 합격했다. 그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준호의 집으로 달려갔다. 준호와 아이들은 민재의 합격을 축하하며 작은 파티를 열었다. 은비는 민재에게 손으로 만든 카드를 건넸다. 카드에는 다저씨, 최고, 나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재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게 더 많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준호 씨, 제가 당신을 좋아해요. 민재의 고백은 준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재의 진심을 느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저도 당신을 소중히 생각해요. 근데 저도 아직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민재는 준호의 말에 실망했지만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는 준호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하지만 준호는 민재의 고백 이후로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민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민재에 대해 물었다. 지민은 말했다. 아빠, 민재 아저씨가 우리 가족 같아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죠? 준호는 지민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준호는 민재를 한강으로 불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민재는 아이들의 또 다른 아빠가 되어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지민은 민재에게 농담을 던지며 수연은 민재의 디자인 작업을 도왔다. 민서와 하주는 민재와 함께 요리를 배웠고 은비는 민재의 품에서 잠드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마주해야 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아이들의 친구들의 놀림. 지민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며 말했다. 우리 아빠들은 서로 사랑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민재와 준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졌다. 민재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인 준호와 아이들 덕분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엘지비티 커뮤니티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가을날, 민재와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은비가 민재의 무릎에 앉아 말했다. 아저씨, 우리 영원히 같이 살아요? 민재는 웃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영원히.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